안녕하세요. 봉제 공장 생산관리 강의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째 강의록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자 내지는 실무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좀 못마땅한 것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있어서 오늘 좀 보완하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제조업에서 돈을 버는 소위 기업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길로는 생산성 향상 그 외에 뚜렷하게 벌이가 될 만한 일들은 없어요.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산 능률을 향상시켜서 이익을 추구하는 길도 있고, 그리고 기술력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는 있죠. 그리고 유리한 주문과 조업도의 안정을 위해서 얻어질 수 있는 영업이익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예를 들면 적기의 수주를 값 좋은 제품을 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이익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익은 있지만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면은 생산성 향상을 기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은 능력인데 생산성 향상을 기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 일밖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꼭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지난번까지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동작을 감소시킨다든가 공정 범위를 좁힌다든가 일하는 동작의 범위를 적게 한다든가 작업물이 흘러가는 과정을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흘러가게끔 만든다든가 여러 얘기들도 했습니다만은 다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 종사자 모두가 생산성 향상이 됐으면 정말 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작업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일하고 싶어 환장하고 생산 능률을 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한다면은 확실히 생산성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작업원들에게 과거에 해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능력에만 계속 의존해서 열심히 해주기를 바란다면 안 돼요. 그거는 한 사람 열심히 해놓으면 더 안 되지요. 그 다음 사람 똑같은 페이스로 나가면 모를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생산성 향상 방안은 적극적인 어떤 선도 업무 역량에 따라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생산을 선도해가는, 생산성 향상을 선도해가는 기능이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고 싶어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서 내 개인의 소득이 확실히 증가된다는 것이 보장되는 그런 장치를 우선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 시각별로 혹은 2시간 혹은 3시간 단위로 꾸준히 생산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지원해 줘야죠. 방법을 다시 개선해 주기도 하고 밀어주는 역할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쉽게 생산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보통 생산 관리라는 것이 지난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생산을 해야 될 양을 계획하고 그 제품의 질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계획된 목표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사전에 설계하고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실시를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시에 점검을 하는 소위 점검 제도가 있어서 계획을 하는 일도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 그걸 실시하는 방법에서는 생산된 목표량을 1시간에 몇 장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그걸 실시했지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목표에 미달됐다 이번 결과는.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때문에 미달됐는지, 계획을 잘못 수립했든지, 실시하는 과정에서 준비된 계획된 모든 자극 기술 기반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했든지 이런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면은 원인을 우선 알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을 확실히 알았다면은 이걸 다시 개선을 해서 개선안을 또 만들었다고. 개선안을 이 계획에서 여기서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개선해 갖고 계획을 수정해서 또다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이래. 피드백을 시키는 거 이래. 이 사이클, 소위 관리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클을 운영해야 돼요. 우리는 계획이 없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질 않고 그냥 일하는 그 사람들의 역량에 그냥 의존하는 이런 생산체제로서는 안 돼요. 생산이 항상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평가돼야 돼요. 이 1시간 단위로 사이클을 돌리든지 2시간 단위로 사이클을 돌리든지 간에 그 결과가 있을 테니까 미달됐다, 얼마가 부족됐다, 오버됐다 하면은 이 결과에 의해서 계속 기록을 해 나가서 하루 8시간 일했으면 8번 확인했다면 8번을 기록이 되고 생산량을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목표량에 비해서 뭐 120%를 달성했다, 적어도 100%를 달성했다 하면은 이 100%를 달성하는 작업을 일주일 동안 계속 이어갔다. 그러면 그 개개인에게는 혹은 그 부록에는 혹은 그 반에는 있는 사람을 1인당 소속은 1인당 1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급한다. 월급에다가. 그리고 뭐 1인당 2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해 주겠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향상시키고 싶어하고 목표를 달성시키고 싶어하고 노동 그날 일해야 될 시간을 1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든가 뭔가 개개인에게 바람직한 새로운 어떤 혜택이 보장될 때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아니면 목표 자금량을 달성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잖아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장들이 월급을 하든 못하든 그리고 유능한 경륜이 오래된 작업자가 항상 좀 급료 페이스가 높잖아요. 또 덜 오래된 사람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게 덜 받게 되는 일들이 현실인데 내가 빨리 해서 실질적인 능력이 자기보다 많은 고참 그 직원보다 높게 많은 걸 작업을 할 수 있는데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탈 수가 없으니까 크게 그 의욕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급료는 체제를 바꿔야 돼. 항상 지정된 어느 정도의 급료가 보장되지만은 거기에서 생산 실적이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나은 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건 뭐 열심히 할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이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산량을 우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작업해야 될 이 제품이라면은 이 제품을 하루 우리 인원이 뭐 18명이다. 18명이 오늘 뭐 9시간 일을 한다. 혹은 8시간 일하기로 했다면은 이 9시간 동안에 이 18명이 이 제품을 몇 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이 상시장 관리 이전에 이 제품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순서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정 순서를 결정하는 문제, 공정 순서를 내주는 공정 수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 옷을 만들 때는 이 과정대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 과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최적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공정만 가지고 순서를 결정하잖아요. 이런 작업을 공정 분석표를 만드는 일입니다. 공정을 분석해서 그 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기회에 오늘은 이 강의 안 해요. 공정 순서대로 작업을 하겠다는 걸 결정해 놓는 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공정별 소위 정미 가공 시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정미 가공 시간. 정미 가공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정이든 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물을 어디 있든 집어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위치로 옮겨와야 됩니다. 미싱을 하는 공정일 때는 집어다가 노루발에 물려가지고 박음질이 시작이 되고 끝나고선 놓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걸 집어와서 또 물려서 박아서 또 놓게 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든 아니면 앞으로 흘리든 어쨌든 이렇게 세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데 이 반복되는 동안의 시간, 그게 한 공정이에요. 집어서 박아서 놓고 혹은 집어서 깔고 아이롱 해가지고 놓고 혹은 집어서 시루시 해가지고 놓고 이 세 동작이 이어진 이 한 사이클을 한 공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근데 그 공정 가운데 어떤 공정은 집어서 박아서 손만 띄면 끝이고 집어서 박아서 손만 띄면 끝이다. 그래도 그 공정이 다 되는 거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놓는 별도의 동작을 안 하는 거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공정이 되겠죠. 공예에서 다릅니다. 어떤 거는 아이롱을 하면은 집어와서 깔아서 아이롱을 하고 또 이렇게 옮겨놓고 또 일정하게 놓고 이래 하잖아요. 아니면 집어서 박아서 걸쳐놓고 집어서 박아서 탁 걸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이롱을 집어와서 아이롱을 하고 아이롱도 던져 넣고 또 다시 다음 거 깔고 또 아이롱을 갖고 와서 다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그대로 한 사이클이죠. 그러나 아이롱을 여기에 천장에 달아놨다. 달아놓고 손 닿는 부분에까지는 이렇게 스프링으로 늘어져 있다면 여기 깔고 늘어진 스프링을 딱 당겨서 아이롱하고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또 그 다음 해서 또 당겨서 놓으면 또 되잖아요. 이런 시설을 별도로 활용해서 그 공정을 적게 하든 말든 어쨌든 정해진 그 공정을 위해서 행해지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런 작업 방법을 어떻게 하든 작업 조건을 어떻게 하든 하나의 공정이 정해지면 그 공정에 의해서 시간을 조사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제품을 하는 데는 모두 65개 공정이 됐다.
이 공정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은 재료가 제품으로 형성되기까지 거쳐야 될 모든 과정들이 다 공정이라 그래요. 공정수가 많으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완제품이 되는데, 공정수가 적으면은 좀 덜 걸리지 않겠어요? 즉, 버스 타면은 말이죠. 좌석 버스는 정거장이 좀 적어요. 내가 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서울 한번 가려면은 좌석 버스는 한 3정거장이면 사당동 갑니다. 일반 버스는 뭐 안양으로 돌아서 가는데 굉장히 걸려요. 자주 서고 자주 거쳐야 되고, 이렇게 정지해야 될 곳이 많으면은 뭐 늦게 가니까 빠른 정지할 곳이 적은 버스보다 빨리 안 가죠. 그래서 공정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미 가공 시간을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관리 못해요. 관리하면 안 돼요. 근데 정미 가공 시간을 조사할 줄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뭘 목표량을 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관리 기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량을 정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해야 되는 이런 거고, 그리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우리가 8시간을 하든 9시간을 하든 그 정해진 작업 시간이 전부 작업을 하게 되질 않아요.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얼마 정도의 쉬어야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하면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좀 다녀와야 될 경우 불가피하다고. 그리고 회사의 어떤 관리 방침에 의해서 네가 옷 한 장을 만들거들랑 한 장을 만들었다고 개수기를 눌러주세요. 몇 시간. 그리고 아니면 한 장을 만들고 이 생산 집계란에 기록해 주세요. 이런 방침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따라 해야죠. 우린 직원이니까. 그러면 그걸 하는 걸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우리가 작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걸 감안해서 여유율이라는 게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시간, 가동률의 반대가 여유율입니다. 그럼 이 여유율 중에서 필요한 여유가 있어요. 필요 여유를 산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공장의 경우는 너무 불이 어둡고 통로가 좁아서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함부로 가다 보면은 주위에 작업하는 분들한테 자꾸 방해를 준다, 떨어뜨린다, 작업물을, 완제품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리고 몸을 내가 쉽게 다녀오지 못하고 옆으로 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필요한 여유 범죄에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들은 다 포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좀 더 여유를 줄일 수 있도록 작업장을 정리해주고 작업 방법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이 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관리,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 소요 시간을 줄이는 일도 있고, 쓸데없이 낭비되는 각종 행위를 안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많은 거 있어요. 그거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형광등을 좀 더 밝게 해줘야 된다든가, 작업장 내의 통로를 확실하게 설치해줘야 된다든가, 화장실에 거리를 가까이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중국에 대만 사람이 공단을 조사한다고 중국 일조라는 데인데 거기서 나 초청했어요. 가서 25만 평의 공장을 설치하는데 당신이 좀 설계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공장을 먼저 좀 해달래요. 그래서 공장을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봉제 공장을 설치하는데 어떤 제품을 할 것이냐 물었더니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건 사용 기계도 다르고 한데
알겠다고. 그러면 이 큰 공장을 여러 개로 분리해야 되겠다. 요거는 코트 공장으로 쓰고, 요거는, 여기는 바지 공장하고 말이지. 여기는 상의 공장하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 그랬더니 좋다 이거야. 그리고 화장실은 반드시 실내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랬더니, 아이, 실내에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다 실외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중국식으로 하면 그래. 중국 수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한국 수준으로 하게 하자. 내가 그랬더니, 한국 수준은 뭐냐니까. 반드시 실내에 해야 된다. 화장실에 일 보다가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날 또 비도 오고 눈도 오는데, 바깥에 해놓으면 나가서 또 신발 신고, 우산 받쳐 들고, 거기 갔다 와서 화장실 볼일 보고, 또 와서 또 털고, 또 들어오고, 그러면 하루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2번만 갔다 오면 하루 다 갈 사람 안 돼. 안 돼. 그래서 모든 그 안에 있어야 될 이유 같은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를 또 이렇게 크게 한 울타리로 만들어 놓고 바지도 하고 코트도 하고 뭐도 하면 계속 우리 같으면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고 기계를 옮겨야 되고 번거로워 안 돼요. 그들은 기계는 그대로 두고 제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당연시 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뭐 자꾸 되게 해보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장이 그런 걸 이해를 안 하면 안 되고 관리자가 특히 또 그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유율이나 가동률을 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소위 가동 연구라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이 가동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공장의 경우는 약 30% 정도의 여유를 승인해 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몇 명이 투입을 할 것이냐. 인원수다. 작업원 수. 그리고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목표량을 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인원수 당연히 알아야 되고 과거에 내가 공장을 지도하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장을 만드는데 몇 초가 기준이 돼야 되냐. 인원수를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에 여기 하나 예를 들으라고 이걸 가져왔습니다만은 2015초가 걸리는 옷이다 이거. 2015초. 2015초가 걸리는 옷을 여기 보니까 16명이 됐습니다. 2015초가 걸리는 옷을 한 장 만드는데 1매 가공 시간이 정미 가공 시간입니다. 1매 만드는데 걸리는 정미 가공 시간이 2015초가 걸렸다. 근데 이 작업 인원이 16명인데 16명이 2015초가 걸리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한 사람당 평균 163.4초다. 160약 4초가 걸렸다. 1인당. 1인당 책임져야 할 시간이. 이 정미 총 가공 시간이 2015초니까 2015초를 16으로 나누면 164초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옷을 만드는데 내가 행해야 될 평균 작업 시간이에요. 근데 여유가 있다고. 이거는 하루 생산량을 알아야 되니까 하루가 예를 들어서 9시간을 일하는 작업장이에요. 여기. 그럼 9시간 일하면은 초로 환산하면은 32,400초인 32,400초에 164초로 작업을 하는데 몇 장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건 요걸 BPT라 그래요. 베이직 피치 타임이라 그러고 이거는 실제 생산이 이 시간이 안 돼요. 이게 내가 164초씩 분배가 됐는데 내가 164초에 만들었다고 해서 옷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유율이 포함되어야 돼요. 여유율이 25%라 이 공장은 25%의 여유율이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25%의 여유율 감안하면 204초가 되는 거예요.
204.3초가 이걸 SPT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이직 피치타임, 스탠다드 피치타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생산량은 스탠다드 피치타임에 준해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400초 동안 104초로 작업을 계속 해냈다면은 얼마일까? 나누면 된다고. 이걸로 나눠요. 그럼 나누면은 결과적으로 생산 매수가 138m고. 138m. 이걸 사람 수로 나누면은 1인당 생산 매수는 10매가 되는 거지. 16명이니까 약 10매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목표량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 외에 뭐 별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선 관리자가 실질적인 생산 목표량을 정하는 데는 사전에 공정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석표를 작성해내야 되고, 그리고 각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하루 일하는데 우리가 실제 필요로 하는 여유를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걸 조사해서 결정해야 되고, 물론 작업 인원수를 얼마를 동원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되겠지. 그리고 하루 일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그걸 전제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목표량을 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목표량이 결정됐으면은 25%의 여유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리고 최소 1인당 164초의 작업을 해낼 수 있는, 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해 나갈 때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해서 공정 편성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공정 편성표를 작성해내야 되고, 공정 편성표는 164초씩 일하기 위해서 2015초가 걸리는 이 오다를 1인당 164초 기준으로 작업 공정수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저 공정을 할 수도 없고, 얘는 이 공정을 할 수도 없고, 거기다가 얘는 뭐 주로 바지 같으면 어디를 하는데, 뭐,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한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을, 너는 무슨 1번 공정, 4번 공정을 해라. 너는 2번 공정, 3번 공정을 해라. 이렇게 나눠주면은 여기에 따라서 사람을 배분을 해야 돼. 너는 여기 김영식이가 해야 되겠다. 여기는 이범진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나눠요, 이렇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배분해주는, 공정하게 배분해주는 작업 편성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래. 그런데 지금 인원이 뭐 16명이다. 16명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걸 3등분을 하자. 그래서 4, 4, 16이다. 4등분을 했다. 한 명이 4명만 관리해라. 그러면 4사람이, 너는 어디서부터 1번 공정에서부터 12번 공정까지는 한 부록이다. 13번부터 17번까지 또 한 부록이다. 17번부터 또 몇 번까지 한 부록이다. 부록을 짜는 거, 이렇게. 어디까지, 공정번호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공정번호 몇 번까지. 이래서 여기는 김이 하고, 여기 이가 하고, 여기 박이 하고, 여기 노씨가 한다 그러면은, 이 김씨라는 이 김이라는 요 부록의 요 조작이다고 얘가 조작. 이 조작은 작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록에 해당된 작업자를 이 4명이 하는 것에서 이 4명이 하는 이게 한 부록이라 하면은, 자 여기 공정을 4개 하고 4개 하고 16개 공정을 한다면 16개 공정에 한 명이 관리하면 제일 끝 공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조장. 그래서 이게 16명이 4부록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그 4부록 가운데 한 부록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서는 그 부록에 해야 될 끝 공정,
또 두 번째 부록에서는 두 번째 부록에서 한 사람 끝공정. 그 끝공정의 사람이 그 조의 조장이 되는 거다. 그 부록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공정의 조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조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시켜내겠다는 일념에서 되게 하는 담당자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만 담당하면은, 자기가 완성하면은 다 된다. 다 와야지 내가 하니까. 그래서 작업 라인 방식의 생산관리 체제가 아주 좋고, 우리나라 지금 어렵게 하는 사람들처럼 둘을 한 세트로 해서 너는 아이롱 혹은 손작업 전문으로 해라. 너는 미싱으로 된 건 모든 걸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스승대 제자 이런 방식의 옛날 체계는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명이 됐든 그룹에 의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BUS라 그래가지고 부록이든 부록 유니트 단위라고 유니트 시스템이다 이래. 이 시스템 해가지고 부록 유닛 시스템에서 BUS라 그래요. BUS 시스템은 부록 단위의 목표 관리 체제라고. 그 부록의 목표만 달성시켜라. 16명이 한 그 반 목표를 다 달성시키라는 얘기를 안 해. 그 부록만 달성시키라고. 부록별 목표 달성률에 따라서 부록 단위의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를 하나겠지. 그리고 ALG라는 게 같이 움직이는데 BUS and NLG라고 그래요. 오토매틱 리딩 그룹이라고 해서 부품 작업은 반드시 선행해야 됩니다. 먼저 해라. 그것도 한 부록이에요. 이 네 부록 중에서 하나는 부품 작업 공제다. 주머니를 봉제품에 달기 위한 단계까지 작업한다든가, 에리를 만들어서 붙이기 전까지 작업한다든가, 카우스를 만들다든가, 이런 부품만 전문으로 하는 부록이 반드시 선행 부록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판 전 부록, 조립, 앞뒤판 소매 전구, 그 다음에 조립 부록, 그 다음에 이후 조립 장급 공정 이렇게 나눠주면은 그 단위별로 관리해서 생산성을 절대로 향상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조장이 대체로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제일 끝 공정 쪽을 맡아서 위에서 해와야지 내가 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잠깐 일어서서 자기 조원들이 한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2시간에 한 번으로 정하면은 2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야 돼, 자리에서. 일어나서 니 이번에 몇 장 했지? 니 몇 장 했지? 니 몇 장 했지? 반드시 적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작업원 자신도 한 장을 하면은 반드시 계속을 누르도록 혹은 기록을 하도록 용지를 줘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한 장 한 장 기록하면서 매수가 올라가는데 희열을 느낀다고. 생산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런 체제로 운영했을 때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다. 제 생각이고, 실제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향상돼요. 그리고 매번 자기가 체크를 해서 2시간에 한 번씩 하면은 1시간에 예를 들어서 10장 해야 되는데 2시간 있으면 20장 했다. 나 L이 20개 달았어. 나 소매 20개 달았어. 그러면 못단 사람은 왜 못 달게 됐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럼 시간이 더 걸렸으면 죄 몰라 그러기도 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 개선책을 마련할 때는 반장과 상의를 해요. 반장은 그 작업반의 끝 공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 작업이 제일 끝에 반장만 목표 달성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좀 미흡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건 밀려도 되니까 집에 가기 전에 다 못했으면 조금 더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운영상의 그 묘인데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 분야로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실무 작업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작업반의 반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요원이 소위 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요원들이 뭐 배치되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사장이 해야지 뭐. 그 사장 공장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돼. 아니면 기획부서라고 별도로 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공장의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하려면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뭐 어떻게 해주면은 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좀 어떻게 해주면 품질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죠. 제가 그 옛날에 베트남에 갔을 때요, 니트 공장에서 뭐 별것 아니에요. 그 조그만 철판 하나 가지고 말이지. 이런 철판을 아주 좁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 인터로크 있지, 뭐 오버로크도 있고 인터로크 있는데, 이 작은 물을 집어넣는 입구에다가 요래 굽혀서 끝을 요렇게 굽혀가지고 요걸 여기 딱 기계 노루발 앞에 붙여놨다고. 그럼 작은 물을 집어넣을 때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되게끔 여기 끼워져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데, 이건 뭔가 이 작은 물을 집어넣을 때 이거보다 더 이상 더 멀리 못 집어넣게, 이게 하나의 정지 역할이에요. 이렇게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이거라. 항상 여기까지 들어가서 여기에서 막치게 되게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빨리 나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재단물만 정확히 재단이 된 상태라면은, 뭐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와이셔츠를 니트 셔츠를 만드는 업체에서 소매가 짝짝이다 이거라. 소매가 연실 하나가 더 길다고, 짧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작업한 사람이 열심히 하지만은 자기 인간이 하니까 이 오버로크 집어넣을 때 말이야, 인터로크 같은 거 집어넣으면 잘리면서 탁 박히니까 또 번개같이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 작업을 탁 포개갖고 탁 해서 쫙 떼는데 뭐 박았는데, 내가 얼마 더 집어넣는지 모르지. 자기 숙련된 상태니까. 이게 어깨에 박을 때 한번 잘라졌다고. 자, 소매 달 때 또 한번 잘라졌어요. L이 달 때 또 한번 잘라졌습니다. 이 한쪽에 3번을 똑같은 상태로 잘라지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라고. 이쪽 어깨 박을 때 이쪽 박을 때하고 똑같이 됩니까? 그게 소매 달 때 똑같이 됩니까? L이 달 때 똑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불균형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함석 쪼가리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칼이 아니라 가위로 잘라서 딱 해서 그렇게 붙이라 그랬더니, 뭘 어떻게 붙입니까? 그래. 껌탭으로 붙이지 뭘 어떻게 붙여. 내가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 했는데, 그 뭐 걱정이 없어요. 뭐 잘릴까봐 누구든지 마음 놓고 박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성도 높아지고 스펙도 정확하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현지 아이인데 뭐 그래도 과장이더라고 걔가. 근데 머리가 좋은 것이, 내가 한 라인을 그렇게 다 하라 그랬더니 내가 없는 사이에 뭐 8개 라인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기간이 끝나고 소위 지도가 다 끝난 거야. 그리고 가는 날 회사에서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 파티를 열어주는 자리에서 걔가 제 대표로 일어나서, 걔가 교육생들 중에서는 좀 선배니까 과장이고 하니까 인사를 했죠.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그래서 고마운 뜻에서 선물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 선물에 짐되지 이 사람은 뭔 선물해야 안 되지 했더니, 오차 그 있잖아요. 차 마시는 주전자, 차 타는 주전자, 마시는 컵, 이래서 한 세트로 된 걸 탁 줬어요. 야, 얘 참, 얘 월급 몇 푼 탄다고 말이지. 회사에서 해주면 내 받겠어. 니들이 이 사람은 무슨 돈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픈 적이 있네. 하여튼 고마운 줄 알고, 걔가 그래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 전체 이해가 됐다 이게. 전체 라인을 자기 스스로가 시키지 않는 일 다 했으니까 그 회사 아마 많이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그러나
생산성 향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종업원들 모두가 원하는 일, 이런 건 일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생산성 향상을 뭐 어느 정도 됐는지 아세요? 뭐 나도 지금 없어졌으니까 얘기인데 옛날에 원미섬에 제가 지도하러 갔을 때 일개 라인에 25명이 와 있었어. 26명 이래 했었대. 어떤 데는 뭐 40명도 있었지. 하니까 1680명 이래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라인을 좀 정비를 해서 불필요한 동작도 안 하게 만들고 해놓고 나니까 2850명. 그러니까 그 책임자들이 깜짝 놀라요. 그건 뭐 무슨 과가 3개라씩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유상무라는 분이 뭐 고맙다고 본사에서 얘기했나 봐. 그렇게 본사 사장이 지금도 그런 하고 있어요. 서울공대 나오신 분, 키 조그만 분, 뭐 누구라면 다 아실 거예요. 나보고 우리 회사에 좀 와주세요. 이 회사의 책임자를 좀 맡아달라고 해요. 아이고, 저는 뭐 안 됩니다. 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성당 그거 철저하면 안 돼요. 혼자 해야지. 그럼 나라도 그냥 자기가 그때 무슨 차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랜저가 아니고 그때 나 좋았어요. 그걸 하나 타게 해드릴 테니까 그걸로 출퇴근해서 살라고 했어요. 대전이니까 말이지. 상도도 살 때 아니에요. 내가 뭐 일시적으로 좋아진 건지도 모르는 걸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좋아져요. 고치면 좋아져요. 그리고 하고 싶어서 하면은 다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종업원들이 하고 싶어 환장하게 만드는 거, 이게 선결 과제가 아닐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생산 관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그 체제에 또 이렇게 인건비 지급 체제도 바꾸고 이런 계획이 안 되면은 봉제하면 안 돼요. 맨날 하던 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뭐 자랑이 아니라 아오모리 현에서 나 초청했었어요. 거기 가서도 내가 이 얘기 했습니다. 선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가 그 지역을 글로벌화 아프렐 글로벌화 전략인가 뭐 이런 걸 스로건을 내걸고 세계 유능한 분들을 불러다가 이 강연회를 하는 때예요. 그때가 내가 두 번째로 갔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테리사를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각 신문사에서도 오고 이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이대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뭐 일본서 우리가 많은 걸 배워왔고 저도 일본서를 공부했습니다만은 일본도 연구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되려면은 체제 바꿔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연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뭐 꽤 그래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그대로를 계속 이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됐죠. 고학력화 됐죠.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옛날은 달라졌어요. 옛날은 뭐 정산, 증대 많이만 하면 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적합하게 쇄신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그래 이 시대에 적합한 체제를 도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적합한 체제가 현재로서는 관리, 생산 관리 체제를 앞세워서 작업원들 의존 체제에서 탈피해 보겠다는 거, 이걸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의 그 유명 상표들을 전부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새로 구축해야 됩니다. 이 봉지에 어렵다고 다 손 떼면 안 돼요. 봉지에 투자해야 돼요, 이제 정부에서도. 제 생각이에요. 군복도 못 만들면 어떻게 해요, 군복. 군복 다른 나라에 만들어도 되니까 만드는데, 앞으로는 군복이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만들면 안 되는 비밀을 갖고 있게 돼요, 지금 군복. 기능성이 없으면 안 돼. 기능이 있는 전투복이면 전투복도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입으면은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옷. 뭐 예를 들어서 보초 스님이 누차 얘기합니다만 앞만 수색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따라온다고. 뒤에 나를 죽일 놈이 칼을 들고 따라오는데 뒤는 안 보고 그냥 앞만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뒤를 돌아봤다가 내가 죽어요. 그러니 앞만 보고도 뒤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앞에서도. 내가 탁 버튼을 누르면 탁 떨어지면 거기 뒤가 나타나야 돼. 옆에도 나타나야 돼. 여기. 이런 기능이 있는 옷을 그 사람 입고 수세분들이 입는 옷이다. 이 배분해 줘야지. 뭐 여러 가지가 제 기능이 안 되는 걸 그냥 아무거나 막 입고 뭐 모양만 이상하면 되는 것처럼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뭐 비가 와도 안 젖고 우의를 새로 입을 필요 없어요. 그거 입으면 안 젖어야 돼. 그냥. 여러 가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내야지. 나 옛날에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스웨덴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 선배 되는 분이 무역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손씨라고 문경 사람이야. 그 사람이 거기서 여러 가지 돗자리도 가져가고 광화 돗자리 사가고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그 북구 쪽은 말이지 집집마다 보트가 다 있대. 그래서 보트를 타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명복을 입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명복을 그리 수출하면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업체에다 부탁을 했어요. 야 구명복 샘플 좀 만들어라. 내가 스웨덴에 오다 좀 닦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6벌이나 만들어왔어요. 비슷하게 나와서 하는데 그걸 내가 스웨덴에 보내면서 오다 좀 해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금방 답장했어요. 이건 안 된다. 원단만 보내면 좋겠다. 제품 안 된대.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냥 둥둥 뜨면 구명복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야 된다는 그걸 입고 타면. 그래서 살려면은 우선 간단히 숨을 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물에 빠지면은 호흡이 안 되면 뭐 어찌 살겠어요. 빠지는 순간에 건지면 되겠지. 쫓겨 있을 때. 근데 하루가 지나야 되고 이틀이 지나야 돼도 구조가 안 됐을 때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려면은 숨을 쉴 수 있는 옷이 되어야 된다. 이걸 입으면은 숨을 쉬고 뜨고 숨도 쉴 수 있어야 되지. 뜨기만 하면 어떻게. 그리고 또 뜨고 숨을 쉬어도 구조하러 온 사람이 건질 수 있어야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건지지. 그래 파도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발견이 쉽겠어요? 소리가 들리겠어요? 나 살려주세요. 안 들려요. 육안으로 우선 보여야 됩니다.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보이겠어요? 야, 그거 참 어려워. 그래, 뭐,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면 어떻게, 뭐, 그래, 좋다. 어쨌든, 그럴 기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상한테 잡아 맥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방지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이틀 동안 추운데 떠 있으면 심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 보온도 돼야 되고, 말이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그런 옷이, 그게 진짜 구명복 아니겠어요? 나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배 타고, 놀이배 타고 가다가 다 빠져 죽고 그래.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거, 영화 한 거 있잖아요. 그 무슨,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외국 영화 그것도 뭐 전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구명복 입었지만은. 그래서 그런 훌륭한 구명복 하나만 개발해도 뭐 우리 상당한 국민들이 먹고 살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옷을 이제는 기능성 의류를 만들자. 난 이건 얘기입니다. 모든 기능이 있어야 돼. 응? 저기 뭐 지금 평수가 자꾸 올라가는데 102층 건물에서 뭐 작업하다가 떨어져도 살아야 된다고. 살 수 있는 안전복.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가 부딪혀도 살아야 돼. 오토바이 뭐 기능복인가 입으면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살겠냐. 요새 미국서 누가 사왔다고 보여주는데 터진 그 공기 주머니 같은 거 여러 개 달렸다는데 모르겠어요. 뭘 해도 어떤 살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기능이 있는 옷을 앞으로는 만들어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종업원들 임금이 올라가고 인원을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도저히 공제수는 안 되겠다.
인구가 많은 중국으로 가야 되었다. 중국에 가서 또 해보니까 중국도 자꾸 오르는다 이거야. 다른 기업이 많이 생기니까 또 인력이 빠져나가고 또 어려워졌다고. 그 또 조금 또 딴 데 어디 없는가 해서 뭐 인도로 갔더니 거기서 또 차차 어려워지고 뭐 이래 되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 길을 새롭게 찾아가야 되는 연구소 같은 것이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연구소 뭐 밥 먹을 수 있어야지. 뭐 지도해 달라는 데도 없고 뭐 연구해 달라는 데도 없고 뭐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다가 우리나라 의료산업이 제기할 수 있는 세기를 좀 찾아봐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길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은 또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다 생각도 있으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산관리 체제를 강화하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길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낼 수 있는 그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돼요. 우선 공정 분석표를 작성할 줄 아는 능력, 공정별 정비 가공 시간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 하루 일과 시간을 똑바로 쓸 수 있는 현재 가동률이 얼마며 여율이 얼마인지를 조사해내는 방법, 뭐 여러가지 뭐 기계의 성능을 파악하는 방법, 계획의 작업원들의 기능도를 분석하는 방법, 작업 동작을 표준화시키는 방법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거 뭐 합니까? 그 보여줘도 싫어하고. 그래서 공부도 책을 만들어서 안 보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듣게끔 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밤에 집에 와서 심심하면 뭐 유튜브 한번 틀어보고 그거 한 10분 듣도록 해야 되겠다 했더니 이 말만 지키면 30분씩 가네. 그래서 또 지루해서 안 볼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한 농담입니다. 어쨌든 자기 공장 자기가 살려야 돼. 딴 데로 가서 떼돈 벌 것처럼 갔지만 오래 못 가. 중국에 지난번에 방역 회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패션 회장이라는 여자도 왔었습니다. 그분 두 분 같이 와서 같이 만났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지금 여러 가지 하시는 거, 또 상해에서 그때 상해 또 그 뭐 좀 높은 분이야. 그분하고 만나자고 해서 상해 갔더니 상해 그 근무하는 섬유부서의 종사자들한테 내가 얘기 좀 해달래.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건데 괜찮다면 내가 해드리죠. 그랬더니 그럼 내일 아침 8시까지 시청 쪽으로 좀 오시겠냐고 그래서 그거 알았다고 뭐 트윗하면 되지만 그래 왔다 했더니 8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도 봉제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봉제고도 중국은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옷 한 장 만드는데 월급이 주는 게 아니라 실적급이더라고. 거기는 이거 이 L이 다는데 얼마, 소매 다는데 얼마 해서 소매 달인 아이는 소매 다는데 1원 같으면 1원을 한 장 달면 1원을 받고 오늘 석장 받았으면 석 3원을 받는 이런 체제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 너 L이 다는데 그 뭐 1원 몇 장 얼마냐? 그러니까 L이 뭐 3원씩이에요. 그래 얘기했다고. 예를 들면 또 이놈 주머니 닫는 보고 넌 얼마냐? 그래. 전 5원인데요. 그러더라고. 근데 L이 닫는 거하고 소매 닫는 거 뭐 이거 값이 좀 그렇게 차이 나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에 반장이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중국 이것도 누가 그냥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느꼈어요. 초단가를 줘야 돼. 초단가 1초에 얼마다. 표준 동작에 의해서 표준 작업자가 일했을 때 수준에서 일했을 때 몇 초 그러면 그 초를 기준치로 만들어서 그 기준치를 했을 때 3초 걸린다. 그러면 그건 3호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정해서 초 시간 그 제조 시간 단위로 그 금액이 돼야지. 그냥 전에 했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돼. 이게 안 맞아. 어려운 공정이 더 싸게 맥히고 쉬운 공정이 더 많이 맥히면 서로 쉬운 거 하려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항상 정비하고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업계 분들이 일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까지 또 하겠어요.
그걸 해주는 연구소, 지도소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월급만 타먹는 게 아니고 월급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서로 술 사줘.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계속 이 봉제과학연구소 같은 기능도 필요한 시대인데 우선 우리 살아야 되니까 밤에 틈틈이 여러분들 이 공부라면 공부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아유 잔소리 같은 얘기만 치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유튜브 보실 때 구독란을 찍어주세요. 구독란을. 그냥 보기만 하니까 구독 횟수가 늘어나질 않아서 광고 유치가 안 된대. 그래서 구독 횟수 볼타가 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직접 그 기법을 얘기하는 건 그만 안 하겠어요. 너무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너무 오래됐나? 어때요?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육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범우 봉제 생산관리 강의록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